전유진 100배로 즐기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 11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유진 가수의 음악 세계를 100배로 즐길 수가 있을까요? 망원경과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냥 육안으로 쳐다봐도 아름답지만 망원경으로 살펴보면 더욱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현미경은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해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현미경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는 섬세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미자 가수는 1959년 데뷔 이후 지난 64년간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노래로 대변해온 전설적인 보컬리스트입니다. 현재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뛰어난 객석 파워를 자랑하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장르가 전통 가요이지만 음색이 상당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워서 젊은 시절부터 재즈, 팝, 블루스 곡들도 여러 음반에 남겼습니다. 이미자 가수는 젊은 시절부터 피아노 반주 없이 악보만 보고도 정확하게 음정과 박자를 파악하는 실력 있는 가수로 작곡가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투성이지만 데뷔 시절부터 이미자 가수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가수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성으로서 미모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60cm 정도의 아담한 체구에 48kg 정도의 체중으로 어디에서 그렇게 맑고 청아하고 애절한 음악이 흘러나왔을까요? 제가 고교 시절부터 들어온 바에 의하면 수많은 호사가들이 그녀의 결코 미모라고는 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두개골 형상과 얼굴 모습에서 바로 그 유니크한 음색이 터져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은 지난 64년간 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엘레지의 여왕 등 많은 흔사가 따라붙는 이미자 가수는 오랜 세월 박춘석 작곡가와 콤비를 이루었습니다.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황혼의 블루스 등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자 가수가 발표한 2000여 곡 중 3분의 1이 박춘석 작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수 이미자를 여왕으로 등극시킨 결정적인 명곡은 박춘석 작곡가를 만나기 전 부른 동백아가씨인데 한산도 작사 백영호 작곡입니다. 백영호 작곡가는 여자의 일생, 우러라 열풍화, 황포도떼 등을 이미자가 부르게 했습니다. 애절하고 구성진 목소리로 주목받던 이미자는 1964년에 영화 주제가 동백아가씨를 임신 9개월인 상태에서 서울 충무로에 있던 스카라 극장 부근 목욕탕 건물 2층에 방음장치를 해놓고 얼음물에 발을 담가가며 불렀는데 국내 가요사상 최초로 가요 프로그램에서 35주 동안 1위를 기록했고 발매 즉시 그 해만 25만 장이라는 엄청난 음반 판매고를 올리며 집과 전화 그리고 자동차를 장만했을 만큼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그 해는 대한민국 음반업계가 불황을 겪던 시기여서 더욱더 그 의미가 컸습니다. 동백아가씨는 말 그대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박춘석 작곡가와 이미자 가수는 KBS 라디오 연속곡 진도 아리랑의 주제가로 첫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뗄 수 없는 콤비로 손을 잡게 만든 노래는
1965년에 이미자가 발표했던 흑산도 아가씨였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2023년 3월 13일 KBS 1TV 가요무대 1790회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당시 박춘석 작곡가는 이미자의 천재적 가창력에 감탄을 연발했다고 합니다. 흑산도 아가씨에 이어 1966년 KBS 라디오 주제가 섬마을 선생님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빅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미자 가수가 스스로 3대 히트곡으로 꼽는 노래 가운데 기러기 아빠도 박춘석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자가 스스로 3대 히트곡으로 꼽는 노래는 배경호 작곡의 동백아가씨와 박춘석 작곡의 섬마을 선생님과 기러기 아빠가 되겠습니다. 고이비토요라는 노래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초와 마유미는 저와 같은 1951년생입니다. 동년배라서 그런지 저는 30대부터 일본을 들락거리면서 그녀에게서 더욱 친근감을 느껴왔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인 1984년 도쿄의 긴자거리에서 구매했던 LP 레코더 재킷에 실린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처음 보았던 순간 양현 가수를 떠올렸습니다. 음악은 대단했지만 인물이 별로였기 때문입니다. 데뷔 시절에는 일본 연예계에서도 그녀의 못생긴 얼굴이 코미디의 소재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장은 160cm로 아담하지만 인텔리겐차다운 이미지가 시원해서 매력적인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여고생이 되면서 인물이 더 나기 시작해 최근에 TV에 비친 모습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연상시킵니다. 전유진 가수 본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신장이 167cm 정도라고 하는데 더 클 수 있을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찍이 태진아 가수는 정화배우 김희애급 미모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만 21세기에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이미지 마케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커져서 가수의 미모도 목소리 못지않게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유 가수는 영화와 드라마에도 여러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극성 팬들은 전유진 가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김희애급 얼굴 미모와 김연아급 팔등신의 시원한 실루엣으로 아이유 가수처럼 가수와 배우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는 1970년 미국에서 발매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제5집이자 마지막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1971년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 등 6개 부문의 상을 휩쓸어 담았습니다. 1970년 빌보드 HOT 100 6주간 1위를 기록했고 1970년 빌보드 연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그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해 롤링스톤 잡지가 선정한 500대 명곡에서 48위에 랭크되었으며 이후 팝송 역사의 전설의 자리에까지 오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이 앨범을 낼 때쯤 상당히 서로 사이가 멀어졌었다고 합니다. 폴 사이먼은 워크홀릭급으로 음악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지만 아트 가펑클은 영화배우로 출연하게 되어 점점 서로 간에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트 가펑클은 배우로서도 성공하고 싶어 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유진 양의 배우로서의 확장 가능성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찬사가 쏟아지고 박수가 터져 나올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